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쓰레기 같은 파트너와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7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낮은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학대적이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행동들을 용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 중에 하나인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40년 이상 연구한 미국의 한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존감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받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기부여 동영상 아니면 자존감을 올리는 법을 말해주는 여러가지 콘텐츠에 노출이 되어봤자 결국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존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총합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애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발달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관찰했거나 혹은 경험한 인간관계를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족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우리의 웰빙에는 해롭다고 하더라도 친숙하고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해롭지만 익숙해져 있는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가 있죠. 싱글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특정 문화권에서는 독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강하다 보니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더 악화시키기도 하죠. 따라서 관계의 질보다 싱글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연애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별의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누적된 이별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 연애 경험의 횟수는 결혼 후 10년 이후에 이혼할 확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결혼 전에 연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후 10년 후 이혼 확률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이면과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의 질보다 우선 싱글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결국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유해한 이성에게 끌리는 데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때때로 나르시시즘이나 아니면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스릴 그리고 매력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페르소나에 대한 이러한 매력은 어쩔 수가 없이 그 남녀 관계에 더 해로운 요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감을 절대로 매력이라는 심리 요소로 전환시키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고 또 그 인간 때문에 신경증에 걸리는 것을 매력으로 혼동해버리게 되면 쓰레기 같은 연인 관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강박적이거나 아니면 통제적인 행동을 애정과 보살핌의 표시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건강한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종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반복되고 있죠.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쁜 인간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6번째로 우리는 쓰레기 같은 파트너와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격렬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의 역동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종종 중독과 유사한 생화학적 반응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스릴이 아닌 안정감을 목적으로 남녀 관계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금 파트너가 변할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머물러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사랑, 공감, 그리고 성격과 행동 변화의 본질에 대한 오해의 혼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경험치에 의한 변화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죠. 지금의 그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사람 또한 변화될 가능성은 없죠. 자신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쓰레기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나의 모습,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악순환을 깨고 더 건강한 남녀 관계 선택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필터를 갖다 붙이는 순간 계속해서 지옥문만 열게 되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